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 청약하는 공구음원의 수요 예측 결과를 말씀을 드리고요. 같은 일정으로 현재 실권주가 세 종목이 나왔습니다. 세 종목에 대해서도 간단히 파악해 보면서 청약에 대한 저의 생각을 살짝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공모주인 공구음원부터 볼게요. 워밍업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구음원은 플러스 사이즈, 즉 큰 사이즈의 여성 의류를 판매하고 있고요. 주로 자사몰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음 주 청약 종목이 총 5종목이 되었는데요. 실권주 3종목이 생겼습니다. 일정 관련해서는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공구음원은 3월 14일과 15일에 청약을 하고요. 17일 목요일에 환불이 됩니다. 공구음원 수요 예측 결과가 참담합니다. 기관 경쟁률은 57대1, 의무합격 비율은 2.7%입니다. 워밍업에서 공모가를 욕심을 부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딱 욕심 부린 만큼 돌아왔습니다. 그나마 의무 확약이 3건 들어왔는데요. 그것도 15일 1개월 확약으로 단기 확약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최근 청약했던 9종목과 비교를 해보면 공구음원의 기관 경쟁률은 7위입니다. 57대1보다 낮게 나온 종목이 2종목 있다는 게 놀랍죠. 그리고 의무 합격 비율은 2.7%로 6위였습니다. 역시나 공구먼보다 낮게 나온 종목은 3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를 확 낮추었는데요. 희망 하단 가격이 26,000원이었는데요. 2만원으로 공모가를 책정합니다. 그러게 왜 이렇게 망신당할 거면서 공모가를 높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보수적으로 공모가를 2만원 정도로 책정을 했다면 무난하게 희망 상단 가격으로 정해지면서 청약 흥행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지난 모아 데이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회사는 다를 거야 이런 착각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시장이 정말 냉정해졌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주관사들은 담당하는 기업이 어지간한 종목이 아니면 보수적으로 공모가를 책정하기를 바라봅니다. 이러다가는 청약해볼 종목이 하나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공모가의 신청 결과를 보면 아무 생각 없이 희망 상단 가격을 써낸 기관이 31%였지만 희망 하단 미만 가격을 써냈던 기관도 약 27%나 되었습니다. 점점 기관들도 이제는 공모가 신청도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모집 금액은 224억 원이고요.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793억 원입니다. 공모가를 낮추었으니까 가격 메리트가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화면은 최근에 상장한 종목 중 공모가를 희망 상단 가격 미만으로 정했던 8종목입니다. 툴젠, VC만 상장일의 수익이었고요. 나머지는 전부 손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툴젠은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공모가를 방어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번 주 상장했던 모아데이터도 공모가를 희망 하단 가격보다 낮추었지만 상장일 시초가가 최고가였습니다. 그러므로 공구음원이 VC같이 상장일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는 가능성은 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집 수량도 줄였는데요. 원래 140만 주 모집 예정이었는데 112만 주로 줄였습니다. 워밍업에서 공모 규모가 일반 종목보다 커서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욕심 부리다가 다시 원위치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에게는 28만 주가 배정되었습니다. 의무합약 2.7%를 감안한 상장일 유통 물량은 111만 주, 비중으로는 30%입니다. 기존 주주 물량이 약 2만 주 정도로 거의 없는데요. 공모 규모를 줄였지만 그래도 공모주로만 상장일 유통 물량 비중이 약 30%가 되는 종목입니다. 여전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나마 공모가 기준 유통금액은 221억 원인데요. 유통금액이 가볍고 시가총액도 적은 종목이라는 게 상장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인데요. 온라인으로 청약을 하시면 우대 청약 한도인 28,000주까지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인데요. 10주 청약하시려면 증거금 1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약 수수료는 2,000원이고요. 그리고 이 종목도 환매 청구권은 부여가 되질 않았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수요 예측 결과가 처참하게 나온 것은 결국 공모가를 책정하면서 욕심을 부린 탓인데요. 유사기업 PER로 20.6을 적용을 했죠. 그런데 제가 한국 대표 패션 기업인 한섬과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유사기업 PER보다 한참 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한섬은 7.8,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13.85인데요.
그래서 공구먼도 PER을 제가 다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793억 원이고요. 3분기 실적을 연환산해보면 21년도 이익은 약 76억 원이 됩니다. 그럼 공모가 기준 PER은 10.4이죠. 앞서 보셨던 한선보다는 약간 높고 신세계 인터내셔널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상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공모가가 공구음원의 적정 가격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PER 8에서 10 정도가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통은 재무적 투자자들이 상장일에 매도를 해야 되는 물량이 많은 종목들은 이들 기관들이 상장일에 변수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VC가 이러한 흐름을 보여준 종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본인들 물량을 정리하려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살짝 높이고 단타 수급을 붙인 다음에 본인들 물량은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공구음원은 상장일 유통되는 기존 주주 물량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장일 변수가 나오기도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저는 공구음원은 청약을 패스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청약하는 실권주 중에서 청약해볼 만한 종목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남제약부터 볼게요. 경남제약의 대표 제품은 비타민C 레모나입니다. 다들 한 번 정도는 드셔본 제품이죠. 청약의 목적은 돈이 없어서 하는 유상증자라고 보이는데요. 채무상환에 150억 원, 운영자금으로 67억 원을 사용합니다. 경남제약 실적이 좋지 않은데요. 지난 3년 연속 순이익은 적자였습니다. 코스닥 종목이 4년 연속 영업적자이면 관리 종목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나마 20년도에 영업이익은 흑자가 나왔으므로 올해 관리 종목 편입 가능성은 그래도 낮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도 재무 상태가 또 의외로 좋습니다. 유동 비율이 281%, 부채 비율은 61%인데요. 반전이 있는 종목이네요. 이번 유상증자는 구주주에게만 유증 물량이 배정이 되었고요. 93% 청약 신청되면서 7% 정도 미달이 나왔습니다. 유상증자 가격은 2,540원이었고요. 오늘 11시 기준 주가는 3,645원인데요. 현 주가와 유증 가격의 갭이 44%입니다. 그래서 약 75만 주 실권주가 나왔는데요. 실권 규모는 19.2억 원입니다. 실권 규모는 적은 편입니다. 경남제약의 실권주 청약은 3월 11일부터 14일에 한국투자증권에서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청약이 시작되었으니까 청약 2일차는 다음 주 월요일이 됩니다. 그리고 16일 수요일에 환불이 되고요. 신주는 3월 30일에 상장합니다. 화면은 일봉 차트인데요. 차트를 보니 유증 발표한 다음에 한탕 해먹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주가가 급등했다가 빠르게 원위치 되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 뉴스를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 검사 키트 판매로 주가가 크게 출렁거렸는데요. 하지만 새로운 코로나 변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코로나19 검사 키트로 다시 주가가 부양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 한국 BNC 보겠습니다. 한국 BNC는 필러 등의 미용 의료약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일단 유증 규모가 1,560억 원인데요. 상당히 큰 규모로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및 운영비로 782억 원 사용되고요. 채무상환에 289억 원, 그리고 시설투자로 461억 원을 사용합니다. 21년도 3분기 기준 매출이 182억 원 정도인데요. 회사의 규모에 비해서는 매출이 적은 편입니다. 아직까지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바이오 기업은 아닌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21년도는 영업이익도 적자였지만 당기 순이익이 무려 1,900억 원이나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를 찾아보니 전환사채와 전환우선주로 발생한 회계 손실이 대거 반영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손실은 실제 돈이 나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환사채, 전환우선주 등 사업 자금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끌어다 쓰고 있는 회사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21년도는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이 같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부채 비율은 위험 수위입니다. 그래서 이번 유상증자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유상증자 정보를 볼게요. 한국 BNC도 구주주에게만 배정을 했고요. 구주주 청약에서 90.6% 청약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약 9% 정도 미달이 나왔습니다. 유상증자 가격은 12,000원이고요. 오늘 11시 기준 주가는 16,000원이었습니다. 주가가 어제 크게 상승했었는데요. 그래서 유상증자 가격과 현 주가의 갭은 33%입니다. 그래서 실권주는 약 123만 주가 나왔고요. 남아있는 실권주 규모는 147.2억 원입니다. 규모가 꽤 되는 편입니다. 실권주 청약은 3월 14일 그리고 15일에 SK증권에서 청약을 하실 수 있고요. 17일 목요일에 환불이 됩니다. 그리고 신주는 3월 31일 수요일에 상장하는데요. 경남제약과 같은 날 상장을 합니다.
한국 BNC는 주가가 약 3개월 만에 반토막 상태입니다. 화면은 일봉 차트인데요. 지난 12월의 주가가 33,000원 정도였는데요. 현재 16,100원으로 주가 하락폭이 상당히 큰 종목입니다. 그나마 최근 2주일은 횡보를 하고 있으면서 현재 가격이 단기 바닥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유상증자의 신주 상장일에 다가올수록 주가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종목 대한전선을 보겠습니다. 대한전선은 제가 유상증자 종목으로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한전선은 국내 2위 전선기업입니다. 전력선, 통신선 등 전선 관련된 대부분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가 보유했던 기업이었는데요. 작년에 호반건설에게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호반 산업이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입니다. 이번 유상증자는 약 3억 9천만 주를 모집하는데요. 모집 수량이 엄청나죠. 전량 구주주에게 배정이 되었고요. 구주주 청약에서 약 3억 7천만 주 청약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약 96% 청약이 신청되면서 4% 정도 미달이 나왔습니다. 대한전선의 유증 가격은 1260원인데요. 오늘 오전 주가는 1420원입니다. 현재 주가와 유증 가격의 갭은 13%인데요. 갭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전선의 실권 수량은 약 1673만 주가 되고요. 실권 규모는 198억 원입니다. 세 종목 중에서는 실권 규모가 가장 큰 종목입니다. 대한전선의 실권주 청약은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이고요. 청약은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삼성증권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주 상장일이 30일인데요. 세 종목 모두 상장일이 같습니다. 화면 보시면 대한전선은 일봉 차트인데요. 이 종목은 감자를 했고 감자 이후에도 주가가 약간 등락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하락 추세인데요. 최근 저점이 1355원이었는데요. 최근 저점까지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그 가격대를 지지한다면 쌍바닥을 찍고 약간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전 저점인 1350원대를 지지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공구음원은 청약을 패스하기로 했으므로 남아있는 공모주 세아 메카닉스의 수요 예측 결과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 알 수 있죠. 세아 메카닉스를 비례 청약한다면 같은 일정으로 청약하는 실권주 두 종목인 한국 BNC와 대한전선은 청약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아 메카닉스의 수요 예측 결과가 괜찮게 나온다면 경남제약을 청약하고 환불금으로는 세아 메카닉스를 청약하는 일정이 무난하게 생각이 됩니다만 문제는 세아 메카닉스 수요 예측 결과가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전까지 공시가 되지 않을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권주만 따로 떼어놓고 보겠습니다. 실권주 청약은 결국 파킹 통장 대비 효율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토스 기준의 연 2% 파킹 통장과 비교를 해볼게요. 이자 소득세 15.4%가 있지만 세금을 감안하지 않고 이자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토스에 1억 원을 예치하면 1년 이자는 200만 원이 되죠. 그리고 하루 이자를 계산해보면 약 5,5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틀치 이자는 11,000원이 되는데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2일치 이자는 0.01%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실권주 청약 기준을 적용해서 청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청약 2일차 주가와 유증 가격의 갭이 30%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면 청약을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대한전선이 다음 주 화요일까지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지 않는 이상 대한전선은 주가 갭이 30% 미만이기 때문에 청약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럼 남은 두 종목이 경남제약과 한국 BNC인데요. 두 종목의 기대 수익을 10%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경남제약은 주당 250원, 한국 BNC는 주당 1200원이 되는데요. 파킹 통장 이자 수익보다 2배 정도 남기려면 경쟁률은 500대 1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500대 1 정도 경쟁률이 나오고 제가 생각했던 수익이 나온다면 수익률은 0.02%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 월요일에 청약이 종료되는 경남제약은 경쟁률 500대 1을 기준으로 고민을 해보고요. 경남제약을 청약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한국 BNC를 청약할 수도 있는데요. 한국 BNC는 세아 메카닉스 수요 예측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세아 메카닉스의 수요 예측 결과를 말씀을 드릴 때 한국 BNC와 대한전선은 다시 한 번 더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권주는 수요 예측이라는 참고할 만한 기준이 없죠. 그래서 청약했다가 손실이 나올 가능성도 높은데요. 그러므로 청약하실 분들은 잘 따져보시면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이제 봄이 오네요. 황사 조심하세요.